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부패 의혹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포함한 친문 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김경률 위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 시민센터와 노무현 재단 기념관이 서울 종로 그리고 김해 봉화마을에 지어졌는데 그 건축비가 서울은 평당 2,100만 원, 봉화는 1,66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축비는 당시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과 비교해서 4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경률 비대위원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대장동과 성남FC 등 여러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지만 이 사건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두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저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저분에게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률은 오늘과 같이 주구장창 좌파들만 까야 할 것입니다. 좌파 이념에 물들어 있는 국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국힘당 내부 문제는 개입하지 말고 민주당만 까야 합니다. 오늘 김경률 위원의 공격으로 친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난감해 할 것입니다. 고소, 고발 역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좌파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노무현 재단 재정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2009년 출발해서 10년 만에 2019년에 450억의 자산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130억의 수익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80% 이상이 후원금으로 모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좌파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노무현 재단은 돈이 넘쳐나고 또 의혹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률 위원이 폭로한 것은 이미 과거에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 사건을 물었습니다. 좌파 진영에게는 치명적 결정타를 줄 수 있는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퇴임 당시 지지율은 10.2%, 그 당시 민주당의 지지율은 9.4%에 불과했습니다. 논두럭 시계 사건, 68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노무현의 치욕적 부패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봉화마을과 서울 종로는 좌파들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좌파들의 우상으로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문재인, 유시민, 윤건영 등 친문 세력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문재인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현재 9월 국회의원입니다. 2020년 7월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재단에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미래연이라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윤건영은 그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미래연과 노무현 재단에 동시 근무했던 한 직원이 양심 선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건영 미래연 기획실장이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친문들이 노무현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자금을 운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양심 선언입니다.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노무현 재단과 같이 연간 130억이 넘는 돈들이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차명 계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부패 의혹이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15년 이상 감사 한 번 없이 운영된 상황에서 차명 계좌 사용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2019년 유시민 이사장이 당시 한동훈 검사의 팀에게 자신의 계좌를 몰래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그 사건은 유시민의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서 2심까지 벌금형을 유시민이가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시민 이사장의 거짓말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시민 이사장은 양심선언이 터진 그 시점에 자신의 계좌가 검찰에 의해서 추적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까요? 당시 한동훈 검사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계좌 추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한동훈 검사의 발언은 이 사건은 권력형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라인에 있던 모든 검사들이 지방으로 좌천되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교모하게 그 시점을 이용한 거짓말로 계좌 추적을 당했다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형 부패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행동에는 차명 계좌 관련 발언은 분명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긴급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180석의 거대 권력과 곳곳에 잠재하고 있는 반대 세력들로 인해서 이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대응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차도살인, 김경률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지난 청와대 오찬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개인적 문제는 그리 중요치 않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 재단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양산문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예우에 관한 시행령을 파렴치하게 개정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매월 받아가는 1,400만원의 연금에 대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도록 개정했다는 것은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량비, 해외여비 등등 연간 13억을 퇴임 대통령이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있던 장식장까지 가져간 사실은 가히 땅이 울고 하늘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볼 때 양산모는 잡놈인 것은 분명합니다. 친문들이 노무현 재단에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원조동 노무현 긴영광 건설에는 국고 1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건축비가 300억이었다고 합니다. 건축비 4배가 뻥튀기 되었을 경우 220억이 어떤 세력에게 꿀꺽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고가 투입된 만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쾌한 대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